4, 5, 6단원 복습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4, 5, 6단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은 왜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통분이란 무엇일까요? 분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통일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해주는 과정을 분통이 아니라 통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분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분모의 곱한수로 통일하기입니다. 두 분모를 곱한 수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아래 분수를 보면 6과 4가 분모이므로 2를 곱한 24가 공통분모가 됩니다. 6분의 4를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4를 곱해 주었으므로 분자에도 4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4분의 3을 이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6을 곱해 주었으므로 분자에도 6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 주면 24분의 16 그리고 24분의 18이 됩니다. 두 번째,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일하기입니다. 아래 분수에서 분모는 6과 4이므로 최소 공배수인 12가 공통분모가 됩니다. 6분의 4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2를 곱해 주었으므로 분자에도 2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4분의 3을 통분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3을 곱해 주었으므로 분자에도 3을 곱해 줍니다. 이를 계산해 주면 12분의 8, 12분의 9가 됩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합니다.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제 배운 대로 통분을 해줍니다. 20분의 15, 20분의 16으로 통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줍니다. 15와 16을 비교했을 때 16이 더 크네요. 마지막으로 비교한 것을 정답으로 적어줍니다. 12분의 16이었던 5분의 4가 더 크다고 부등호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단원 분수의 덧셈 합뺄셈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수의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식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설마 7분의 5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없겠죠? 아, 잠시 헷갈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2와 5의 곱인 10을 공통분모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은 10분의 5가 되고 5분의 4는 10분의 8이 됩니다. 그럼 10분의 5와 10분의 8을 더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더해서 10분의 13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1과 10분의 3이 됩니다. 끝! 아주 간단하죠? 다음으로는 분수의 뺄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분수의 뺄셈에서도 통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 빼기 2분의 1은 설마 3분의 3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없겠죠. 5분의 4는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8이 되고 2분의 1은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10분의 8에서 10분의 5를 빼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10분의 3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모와 다른 대분수의 뺄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준 후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2와 5분의 4는 가분수로 5분의 14가 됩니다. 1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5분의 14와 2분의 3을 통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분해 준다면 2와 5분의 4는 10분의 28이 되고 그리고 1과 2분의 1은 10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뺄셈을 해줄게요.
이는 10분의 13이 되고 1을 대분수로 바꿔준다면 1과 10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연수인 2와 1을 계산해 줍니다. 2에서 1을 먼저 빼준 뒤에 분수를 계산해 줍니다. 5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줍니다. 자, 1을 계산하면 2에서 1 빼면 1이 되고 5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줘야 하는데요. 먼저 통분을 해주어 이렇게 식을 바꿔줍니다. 10분의 8 빼기 10분의 5. 자, 2를 계산해주면 1 더하기 10분의 3이 되고요. 2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0분의 3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이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고 구하거나 또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한 변의 길이와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해준 후에 이 값을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므로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됩니다. 우리는 2학년 때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를 배웠습니다. 5학년에서는 넓이의 단위를 배워볼 건데요. 가로와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라고 하고요. 가로와 세로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km라고 합니다. 이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여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사각형 또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가로 또는 세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어도 됩니다.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평행사변형과 오른쪽의 직사각형은 같은 넓이입니다. 단지 빨간색 부분의 위치만 다른 것이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평행사변형에서 가로가 밑변 그리고 세로가 높이이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cm 곱하기 3cm는 6제곱cm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밑변과 높이를 곱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자세히 보니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2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이므로 식을 이렇게 다시 써주고 숫자로 나타낸다면 3cm 곱하기 3cm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학년 1학기를 모두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따라와준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우리는 2학기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